2030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첫 세대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한국 청년들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은 10억, 20억씩 뛰는데 은행 금리는 2%대 월급 모아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 청년들은 빚을 안고 시작하고 기회조차 줄어든 세상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2030세대의 경제 현실과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청년층 대출 구조. 한국은행 자료 2025년 1분기 기준 청년층 변동금리 대출 비중 73%, 전 세대 중 가장 높음. 금리 인상 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된 세대. 부채가 늘어나는 근본 이유.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가지 않고 은행 신용도 높은 부유층에게 흘러감. 가난한 사람은 경제위기 때조차 대출 불가 격차 확대. 글로벌 자산 격차 현상. 지난 2030년간 위기 때마다 돈 풀기 반복 부자들은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 미국은 이미 상위 1% 자산 하위 90% 자산이라는 극단적 불평등 구조 도달. 역사적 맥락. 1930년대 대공황부의 편중 소비 불가능 생산과 소비 불균형 디플레이션 발생. 현재도 유사한 양상 정부가 빚을 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메우는 구조. 청년 개인 차원. 단순 저축보다 투자 재테크 역량 강화, 필수 주식, 부동산, ETF, 자기개발.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만큼 고정금리 전환, 분산 투자, 현금 흐름 관리에 집중. 사회정부 차원. 청년 주거 안정 정책 강화. 빚 의존 구조를 줄이고 생산성 기반의 성장 전략 필요. 2030세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을까요? 영국, 미국은 이미 심각한 상황, 한국도 이제 막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원인 1. 중앙은행의 돈 풀기. 부자들은 더 큰 대출, 더 낮은 금리 자산 독식.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 불가 빈부격차 확대. 원인 2. 빚내서 뿌리는 재정정책.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부담 전가. 결국 전 세계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 구조. 과거와 현재의 차이. 90년대 한국 예금 금리 10% 이상, 최고 38% 재형저축 저축만 해도 부자 가능. 현재 예금 금리 2%대 중반 단순 저축으로는 절대 자산 형성 불가. 무계획적 투자 금물. 단타, 코인 몰빵, 24시간 시세 확인은 자기 개발 시간을 갉아먹는 최악의 방식. 자동 메커니즘 구축.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비율을 정해 자동 배분. $2 자산 XX%, 주식형 ETF XX%, 현금 비상자금 XX%. 투자 공부에 쓰는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꾸준히 쌓는 방식이 청년들에게 필요. 2030세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재테크가 아니라 시간테크입니다.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만 가난하다라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인스타에서 보이는 화려한 삶, 그리고 평균 통계가 던지는 착시 때문에 더 힘들죠. 투자 비율은 초반에만 집중 설계. 결혼 출산 계획, 단기 장기 투자 상품 고려. 이후에는 주가 환율금값 변동에 매달리지 말 것. 그렇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시세에 종속됨. 한국인의 자산 착시. 1인당 평균 자산 2억 5천만 원. 4인 가족 기준 10억 원 수준. 하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 상위 부자가 통계를 끌어올린 결과. 중위값의 진실.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 중간 2,500만 명의 자산 1억 원. 평균 2억 5천만 vs. 중위값 1억 실제 격차 확연. 일반 가구 평균 2.3명 기준의 정상적 자산 약 2.3억 원. 시간 관리 우선 투자에 매몰되기보다 자기 개발 직무 역량 강화. 중위값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10억은 불가능 좌절. 23억은 가능 도전 의지 생김. 통계 맹신 금물 언론정부 발표는 대부분 평균값 실제 체감과 괴리 큼. 대한민국 국민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과연 이 나라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올인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 상실에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10%가 토지의 87%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산 구조. 국민 순자산의 75%가 부동산. 일본 38%, 미국 34%, 유럽 주요국 약 50%.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부동산 편중 국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이유.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 집값 상승과 직결.
돈 찍는 만큼 집값 오른다는 공식이 지금까지 유효. 부작용.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불가능 정권의 생존과 직결. 엔젤 투자 스타트업 자금 유입 부족. 청년 창업 기회 축소, 경제 체력 약화. 정책적 선택 부동산이 아닌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에 자금 흘러가야 함. 개인적 선택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조건 추종하기보다 분산 투자 및 자기개발 병행 필요. 경제 구조 개편 필요 혁신 기업 엔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 제공. 한국 집값은 왜 환율과 정확히 반비례할까요? 그리고 1억 원을 모으는 경험은 왜 인생을 바꾸는 걸까요? 한국은 OECD 선진국과 달리 집값이 물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이 때문에 환율과 집값이 직결됩니다. 또 요즘 청년 세대에게는 1억 모으기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집값과 환율의 관계. 한국 물가 통계의 집값 제외 돈 풀어도 물가 상승률 안정.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집값 하락, 환율이 떨어지면 집값 상승. 최근 집값 상승도 환율 안정 덕분. 1억 논쟁. 1억 모으면 그걸로 기회가 열린다. vs 1억으론 아무것도 못한다. 핵심은 1억 자체가 아니라 1억을 모아가는 과정. 첫 1억은 절대 쉬운 돈이 아니며 그 경험이 인생 자산이 된다. 투자 원칙 2019년 기준 제시. 자산의 50% 달러, 10% 금. 이후 1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돈을 찍고 있어 원화 약세 가능성. 이후 이전 세계 돈 풀기 안전 자산인 금 수요 증가. 개인 투자 전략. 환율 흐름 부동산 시장 흐름과 연결해 인사이트 확보. 포트폴리오의 달러금 일정 비중 확보.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안전망 설계. 마인드셋. 목표 금액보다 모아가는 경험을 자산화. 시장 변동에 하루 종일 매달리기보다 자동화 투자 시스템 설정. 금값은 왜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1980만 2000년대 금 생산은 3배나 늘었지만 지금은 기술 혁신과 세계화 효과가 끝나면서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청년 세대는 일자리가 없다는 절망에 빠져 점점 도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금 시장 흐름. 1980만 2000년 기술혁명 세계화, 금 생산 3배 증가. 2008만 2012년 금값 6배 폭등, 금광 개발 투자 증가. 하지만 2016년 이후 오히려 생산량 감소, 공급 제약 구조 고착화. 결론, 앞으로는 돈 풀린 만큼 금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투자 원칙 2019년 이후 권장. 달러 자산 보유, 특히 단기 국채 중심. 금을 꾸준히 매입, 공급 제약이 지속되는 한 가격 우상향. 미국 주식 ETF는 과열 국면이라 신중 접근 필요. 청년 일자리와 도전 사례 핀란드. 노키아 붕괴, 수만 명 청년 실업. 알토대 학생들 절망 대신 창업 연구, 앵그리버드 같은 혁신 기업 등장. 작은 내수 시장 한계를 넘어 곧바로 미국 세계 시장 겨냥 창업 국가로 도약. 개인 투자자. 달러 금 포트폴리오 유지. 변동성 큰 장기 채권 과열된 주식 ETF는 주의. 청년 세대. 나 혼자가 아니라 피어그룹 동료 집단과 함께 연구실험. 시장이 작다면 곧바로 글로벌 시장을 타깃. 한국 청년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실패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실패에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인생 낙인이 되고 재도전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20번을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는 미국 창업가의 말이 부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한국식 구조적 문제. 은행 빌려준 쪽 책임 거의 없음, 채무자만 끝까지 짐. 청년 실패, 신용불량자 재도전 불가. 미국식 모델. 금융기관에도 책임 패자 부활 가능성 확보. 창업 실패 후 재도전 문화 확산. 유럽식 모델. 실패 후 사회복지가 뒷받침, 안정적 도전 환경. 한국의 현실.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님, 실패의 경험 자체가 낭비되고 좌절로 이어짐. 금융제도 개편, 은행에도 도덕적 책임 부여. 사회적 안전망, 실패자 보호장치 강화. 청년 창업 환경, 재도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개인 행동 지침. 2030단기 고수익 투기 지향, 복리 기반 장기 투자 습관화. 4050 과도한 보수성 탈피, 경험 기반의 멘토링 제공. 2030세대가 가진 가장 큰 무기,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복리로 굴리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고수익만 쫓다가 결국 실패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꾸준히 5%만 유지해도 30년 뒤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30세대 위험자산 50%까지 가능. 단 반드시 정반대 성격의 자산과 함께 구성. 4050세대 위험자산 비중 점진적 축소. 특히 은퇴 직전 올인 금물. 하루에 100%, 200% 오르는 자산을 노리는 건 착각, 장기 복리가답. 재정관리 핵심 저축 비율을 먼저 정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 자동화 습관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 자동 저축 투자. 자산 분산 비트코인 주식 같은 고위험 자산 vs 금달러 채권 같은 안정 자산 균형. 금지 행동 해지 불가 보험 상품에 목돈 묶기. 결혼자금 생활비를 투기에 넣기. 복리 전략 57% 수익률만 장기간 유지해도 천문학적 결과.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순방향, 금은 역방향. 이 공식만 알아도 포트폴리오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금, 코인 따로따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자산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와 경기 부양 시기마다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나스닥보다 선행,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금 나스닥과 반대로 움직이는 대표적 자산. 위기시 흐름 위기 초반엔 금도 일시적으로 하락 연준이 돈을 풀면 금값이 급등 과거 6배 상승 사례. 포트폴리오 전략 미국 주식 ETF 금의 지용 균형 배치. 주식만 들고 가지 말고 반드시 반대 성격 자산금, 달러 등을 함께 구성. 비트코인은 단순 투기보다 나스닥 방향성 지표로 활용 가능. 금은 장기 위기 대비 자산 안전판 역할. 포트폴리오 순방향 역방향을 묶어야 충격 흡수 가능. 2008 금융위기 미국 증시 반토막, 그러나 금값은 오히려 이후 6배 급등. 단기 위기 때는 금도 일시 하락하지만 양적 완화 이후 금이 먼저 반응. 주식 100% 올인 위기 때 포트폴리오 붕괴. 금 100% 보유 장기 성장 놓침. 균형 잡힌 자산 배분만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 글로벌 뉴스와 매일의 시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시경제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대가들의 책과 사고방식을 통해 뿌리를 세우고 뉴스와 데이터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